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파악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조합은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뭐가 걸렸을까요, 그물에? 김유정 아나운서. 네, 4,8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피 시장. 오늘도 이 주역은 삼성전자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 초반 14만 8천 원을 훌쩍 뛰어넘으며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연이은 호재 속에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삼성전자를 상방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 역설적이게도 경쟁사 TSMC의 너무나도 좋은 실적과 매출에 있습니다. 너무 잘 팔리다 보니 빅테크 주문이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의 일부 주문을 이제 거절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1등이 주문을 못 받으면 그 물량들이 어디로 다 소화가 되게 될까요? 시작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그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시장에서도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서 들려온 소식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6세대 원CD램의 수율이 드디어 60%를 넘어서면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라는 단독 보도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수율보다 속도를 선택했던 삼성전자의 속도전이 드디어 먹혔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오늘 14만 8천 원을 뛰어넘은 삼성전자 최저 목표 주가가 15만 5천 원이고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20만 전자, 20만 원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20만 원 돌파 가능할지 오늘 그 전망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5% 넘게 급등하고 있는 그 이슈 속에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속속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는 한전기술, 공장 지형 등으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목표가 15만 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체코 두코바니 관련된 사전 설계 같은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실적은 2026년 더 급부상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국정 SMR 관련된 자료를 수행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미국 나사발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는데요. 2030년까지 이제는 달에도 원자로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달 같은 경우에는 밤이 14일 연속 지속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원전이 채택될 수 있다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AI 전력난의 해결사 한전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수주 잔고는 계속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래프 함께 보시면요. 미래에셋증권에서 한전기술의 수주 잔고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24년 전까지는 수주 잔고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2025년 기반으로 해서 2030년까지는 현재 약 5배에 달하는 수주 잔고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오르고 있는 한전기술과 삼성전자 어떠한 전망 함께 세워봐야 하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뭐 예상도 됐던 삼성전자 양수 겸장 이 표현이 맞겠죠. 메모리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입니다. 삼성 반도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닌 거고. 자, 메모리와 파운드리는 뭐 아까도 김유정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TSMC가 지금은 넘쳐나서 옆에 있기만 해도 그냥 같이 이렇게 물 받아먹는 뭐래도 받아먹으면 좋죠. 덥석. 덥석.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는 분위기고요. 뭐 이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잘 갖고 가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특별한 이변이나 뭐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특이한 게 요즘에 신규 매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사실 만큼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산다라는 쪽보다 삼성전자는 샀으면 샀고 그다음에 또 뭐 사야 돼? 그래서 뭐 소부장 사야 돼? 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긴 한데 그럼 삼성전자 대신 SK 사야 돼?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벌써 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나는 이쪽 하면서 다 어느 정도 다 태우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1월 29일 날 동시에 IR을 해요. 예. 보통은 서로 겹치지 않거든요. 양수 겸장. 그건 양수 겸장이 아니라 네, 뭐라 그래야 돼 이걸? 네, 동방불패 아시죠? 동방불패. 동방불패는 아니고 하여튼 네. 뭐지? 뭘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서 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잘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분위기는 거기다가 이제 같이 한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얘기와 아니면 또 좀 더 그림을 더 크게 그리는 쪽이 어디냐 이제 그거를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더 유리한 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밸류를 본다 그러면 밸류 얘기 요즘 뭐 PBR 얘기 이런 거 전혀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선행으로 봤을 때 한 이제 10배 수준 되겠죠 지금 현재 과거 수치다 보니까 아니, 과거에서 이제 선행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한 30조 분기 30조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 거기에서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30조면은 연간으로 한 120조 정도가 영업이익이 될 텐데 그럼 그때부터는 지금 주가가 비싼 게 아니다라는 쪽이 이제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레벨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분위기를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삼성전자에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게 파운드리죠. 그거 관련된 쪽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쪽들인데 그게 이제 벌써부터 TSMC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추정을 해 가는 게 삼성도 뭐 한번 하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삼성이 이제 추가로 더 보여줘야 될 게 팹을 더 늘려가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테일러 공장 그리고 또 네. 국내 쪽들이 같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율 잡는 거는 얼추 됐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밸류를 더 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목표가가 가장 높이 나온 게 20만 원이라고 증권사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더 밸류를 더 줄 수도 있는 쪽이 파운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성과들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짜 엔비디아가 줄 섰다가 거절당해서 이게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면서 그에 따른 IR 때 나올 수 있는 얘기들 좀 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많이 하시는 게 그거 같습니다. 지금 왜 소부장은 안 가? 라는 네. 쪽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쪽들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해외 쪽에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같은 뭐 전공정 식각 이쪽들은 거의 다 신고가 나가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는데 그게 네. 충분하게 어떤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서 그 공급이 안 되는 관점 쪽에서 가격이 뛴다라고 보게 되면 그만큼 설비 투자를 통해서 변화가 들어올 것이냐가 이번 IR 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게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른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다라고 해서 체크하자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 삼성전자는 그냥 매수하겠습니다. 뭐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뒤로 갈 것도 없고 그냥 매수로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근데 이 자사주 매입 하잖아요. 26일 날 끝나나? 스탁옵션 네, 매입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예전처럼 150만 주씩 좀 사잖아요.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수급이란 말이에요. 매수해서 소각 이건 아닙니다. 네. 매수해서 자사주를 또 나눠주는 쪽에 성과에 따라서 나눠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물량 나옵니다. 나중에 또 1년 보유해서 갖고 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간 동안만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이런 시점에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나쁜 건 아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수급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라고 하는 칭해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막 거품 물고 뭐 계속 산다 그러면은 원화가 싸구나. 원화도 좀 절상이 되고 환율도 안정화되고 주식도 그 가치를 더 부과받아서 좋은 거구나라고 하겠는데 오늘 보면은 오늘이 아니라 이제 며칠 상간에는 외국인 창구가 별로 없고 국내 로컬의 기관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우리끼리 잘해 먹읍시다인가요? 이 금투가 이제 돈이 많아졌습니다. 은행에서 돈 찾아다 이제 뭐 해야 되나 보니까 이제 막 이쪽 펀드부터 ETF부터 이쪽으로 막 들어오는 과정들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기관 쪽은 활발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환율 1,250원대부터 약간 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또 그런 가운데 주가는 올라옵니다. 그럼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비중이 네. 커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1,450원.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여력은 1,450원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다음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거기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은 뭐 보유 그다음에 매수? 그냥 가게 가야죠. 또 어. 앵커님 코너인데 아니야. 네, 매수. 예. 네. 지난주에는 여쭤봤겠죠. 뭐 분할 조정 시 분할 매수 그러면 그냥 컨빅션 바이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강력 매수?
그게 아닙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못 여쭤보겠는데. 트레이더가 뭐 무슨 컨빅션 오버, 비중 확대, 비중 축소 이런 거 없고요. 네. 그냥 매수 아닌 매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한전기술. 그래서 한국전력. 아니 뭐 이거 달에도 뭐 원전이라 그랬는데 달이 지금 우리가 보는 달은 사실 태양의 그 광을 반사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천체물리는 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달의 뒷면은 계속 어둡나? 물론 그러면은 사실 원전이 그 뜨거워진 연료봉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냉각수라는 방식을 쓰잖아요. 순행식으로. 근데 달 뒷면으로 가면은 그냥 거기에 극저온으로 계속 노출시켜 놓나?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 뭐 한전기술이 달에 갑니까? 저도 이과 출신이라서 그 부분은 압니다. 이제 달 같은 경우는 자전주기랑 공전주기 똑같기 때문에 네. 한 면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달에다 이렇게 레일을 설치해가지고 네. 이제 발전할 때는 이제 태양광이랑 마주 보다가 네. 너무 뜨거워지면 약간 달 뒤로 숨고 막 이런 게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한 최근 뭐 5년, 10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전, 이 지구에다 설치하는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정말 다군 것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땅덩이도 좁고 그나마 멈춰놨었던 이런 원전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관련 종목도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국내 관련 기업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주 잔고나 어떤 뭐 연구개발 성과 그다음에 이런 실적 이런 것들이 개선되다 보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정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실적 반영 가능성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다룬 주제 한전기술인데 보통 원전하면은 1티어라고 한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고 2티어 하면 이제 BHI랑 한전기술인데 BHI가 먼저 실적을 개선시켜 준 다음에 한전기술은 많은 분들께서 한국전력이랑 뭐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수주를 했을 때 당연히 설계는 한전기술 담당할 거기 때문에 한전기술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웃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 최근에 5개월 정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리포트는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들이 뭐 내부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매수했으니까 그들은 좀 대단하다라고 판단하고 큰일 날 있고요. 얘기죠. 내부 정보 알고 매수했으면은 법에 저촉됩니다. 네, 뭐 잡혀가야죠. 네. 모르지만. 그래서 LS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올해 3분기 실적 개선됐었고 그다음에 국내 원전 재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지역에서의 어떤 설계 수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26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전력을 위해서는 뭐 이제 기업들이 충당을 해야 된다. 그다음 기업들도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기업들과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원자력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담되는 것은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 실적이 일부 개선이 됐는데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뭐 7만 원대 후반대, 8만 원대 이런 때는 주가 수익률이 40이 안 됐었거든요. 40이 안 됐었는데 지금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면서 12개월 선행포가 73.58까지 올라왔는데 수급이 좋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한화 시스템도 이랬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단기 고점 돌파 가능성 위치에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했던 이력이 있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일단은 뭐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한전기술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대체 종목 이제 좀 올라오지 않은 뭐 우진이라든가 뭐 우리기술이라든가 아니면 BHI 이런 종목들 되고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한전기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주가 반응하니까 뭐 아까 쭉 열거해 주셨지만 그게 직접 한전기술하고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있을 거야라고 이제 추측하거나 기대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한전기술은 이제 한국전력한테 수주를 받고 있는데 물론 한전기술이 한국전력이 안 주면 못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리포트에 나왔듯이 이제 루마니아 원전과의 어떤 단독적인 이제 OPM 계약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 한전기술이 기록하는 매출의 대부분이 한국전력 발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 현대건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전기술이 독자적인 수주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러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매출 비중이 워낙 한국전력이 높다 보니까 한국전력의 행보가 더욱더 중요해 보인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줄줄이 뭐 잘 모르겠네 한전기술은. 하여튼 뭐
우리 손현우 팀장의 의견은 매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 섹터에서 대한항공이 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호재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 이유는요. 의외로 반도체와 AI에 있습니다. 미국의 폭발적인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장비와 서버 수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I 특수를 가득 누리면서 현재 대한항공 화물 운송 비행기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 장비가 가득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객 관련 훈풍인데요. 최근 중국과 일본사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반사수혜로 한국 중국사의 관광 훈풍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지정학적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유가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한항공은 연료비 부담은 낮아지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이러한 호재가 함께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항공의 실적 성적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대한항공의 4분기 실적 성적표는 한마디로 수익 대폭발입니다.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진 못했지만요. 영업이익을 보시면 예상 대비해서 82%나 급증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무려 50배 가까이 급증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 대한항공의 추가 상승 가능성 함께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CNS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국가대표 AI의 심장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정부가 국가대표 AI의 1차 평가를 발표했는데요. LG AI 연구원이 독자 AI 모델의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네이버와 NC소프트가 탈락하면서 진짜 실력자라고 시장은 LG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글로벌 기업이죠. 오픈 AI와 함께 삼성 SGS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보안력과 실행력이 오픈 AI로부터 검증되고 신뢰받았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차 바이오텍의 100억 지분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AI와 의료 관련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하고 오픈 AI를 선택한 LG CNS 추가 상승 가능할지 그 전망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과기부와 산업부의 예산 추이를 본다면 2025년 대비 2026년은 약 2배 가까이 1.5배 증가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혜를 누리고서 LG CNS 추가 상승 가능할지 그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LG CNS. 대한항공은 몇 번 저희가 언급했었습니다. 우주항공, 항공우주 분야에 사실 찐 내용들이 있는 기업인데, 대한항공이 저를 싫어해요. 제가 자꾸 방송에서 땅콩 얘기를 하니까 그 기업 이미지나 그 오너 리스크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걸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추억을 왜 끄집어내십니까? 아니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제 5,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을 더 나아가려면은 절대 왕조의 그 갑질, 그 이미지 다 갉아먹고 회사 그 막 이렇게 그걸 좀 주의하자라는 의미죠. 예, 그죠? 네. 과거를 청산하고 비행기 훅 나르듯이 죄송합니다. 아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바람으로. 네. 예. 자, 대한항공 다시 이제 날개를 답니까? 네, 일단 한 서너 가지로 구분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를 봤을 때 지금 대한항공의 우호적인 쪽은 반만 우호적입니다. 유가죠. 유가가 생각보다 이제 60달러대 밑으로 자리 잡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항공유, 제트유 이쪽에서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두 번째 환율이 아직 조금 부담이죠. 너무 부담이죠. 예. 사실. 이게 차입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를 거의 사올 때 네. 그 차입 타잖아요. 달러 차입을 하는데 달러 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 비용이 계속 누적될 텐데. 그래서 이번에 뭐 추가로 비행기가 이번에 아시아나공하고 합병해서 거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기업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발주를 늦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이제 그게 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뭐 리스료 부담은 되고 있다는 쪽에서 요거까지 해결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한항공에 강한 변화가 나올 것 같고 두 번째 여객인데요. 여객은 뭐 일단 지금은 이번 4분기에서는 지난번 가을 때에서 나왔던 여행 구조와 함께 같이 확인이 됐다고 말할 것 같고 이게 이제 레버업 되는 과정이 뭔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 때 그러니까 그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좋겠죠. 또 중국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돈 쓰신다고 하면 분들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중국 네. 분들이 와서 나올 수 있는 구조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국적기 타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조금 좀 되시는 분들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은 뭐 기대는 하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항공화물입니다. 원래 항공화물을 많이 안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나항공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항공화물 쪽에 알짜 노선들이 많이 좀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쪽들은 지금 그동안에 바라보고 있던 어떤 단가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와 함께 고단가들이죠.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IT 쪽들이다 보니까 단가 높은 쪽들 이쪽에 대한 변화는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점점 더 올해 높아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은 실적이 높아진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방산 쪽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도 MRO합니다. 그런 쪽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서 재사용 발사체 관련된 쪽들을 현대로템과 함께 같이 연결시켜서 성과 국제과제 쪽에서 성과 내게 되면 아마 뭐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밸류를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요인들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뒤늦게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네. 주가 오늘 이렇게 올랐는데 뭐 그냥 상남자식 매수. 네. 상남자 야수의 심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테토남. 예. 테토남. 예. 네. 뭐 하여튼 뭐 감성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매수 전략 대한항공 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기업은 LG CNS. LG가 오늘 써버린 AI입니까? 일단은 앵커님께서 오프닝에서 자랑 하나 하셨는데 저도 자랑한다 했을 때는 이런 아까 유정 아나운서가 이제 헤드라인에서 네. 역시 가전은 LG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LG전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댓글로 손녀로 너 몇 살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먼저 AI 국가대표의 카카오가 먼저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제 탈락하면서 LG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오는 GPU를 보급받아가지고 이제 AI 사업을 발전시킬 거고 LG CNS가 이제 오픈 AI의 MOU 체결되면서 그 날개를 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도 좀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LG CNS 같은 경우 조금 보유 기간을 늘리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장대영국 나왔고 오늘 음봉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분할 매수한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AI 소프트웨어 사업을 장려할 거고 이제 경쟁자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갑자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상장 기업이 끼어들지 않는 이상은 이 AI 국가대표는 LG그룹이 가져갔기 때문에 관련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CNS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그다음에 AI 서비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SDS나 롯데 이노베이트 아니면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AI 사업이랑 아니면 자동화 그다음에 계열사 내에 클라우드 아니면 메신저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LG 내부, LG 계열사가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공격하는 단어가 아니 그럼 이거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 계신데 매출 비중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좀 덜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10에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4분기에 좀 좋은 실적 나와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퍼포먼스 나왔는데 정부 정책 수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 LG CNS의 주가 탄력은 당분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서 사자. 일단은 또 존재감을 나타냈으니까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LG CNS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 시그널과 기업을 분석해봤고요. 오늘 또 금요일 두 분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